50대에 접어들면서 계단만 오르내려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또 아침에는 뻣뻣하고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전통 약초죠. 우슬.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우슬이요? 네. 네. 이름도 참 재밌어요. 소의 무릎. 이게 과연 우리 무릎 건강에 어떨지, 효능부터 집에서 차 끓이는 법,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우술에 효능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참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걸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꽤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우술에 어떤 성분이 있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안전하게 먹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좀 균형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그 통증, 염증 완화 효과겠죠? 자료에서도 이걸 제일 강조하던데요. 쇠무릎이라고도 불린다면서요? 네, 그냥 이름만 그런 건 아닐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인가요? 네, 그게 중요하죠. 우슬 안에는요, 액트스테로이드 그리고 사포닌 같은 핵심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액트스테로이드랑 사포닌. 네. 좀 쉽게 말하면 이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히고 통증 신호 자체를 줄여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그 자료에도 언급된 국내 연구 결과가 네, 있잖아요. 봤어요. 동물 실험 결과. 맞아요. 동물 실험에서 보니까 이 우슬 추출물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것의 생성을 억제했대요. 그리고 실제 통증 행동도 좀 나아지게 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점점 쌓이고 있다는 거죠. 와, 염증이랑 통증 잡아주는 것만 해도 좋은데 자료 보니까 연골 보호 효과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연골이 다르는 걸 좀 막아준다니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네,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하죠. 일부 연구들을 보면 우슬 성분이 연골세포 자체를 좀 보호해주고 또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 있잖아요. 네네. 그런 효소의 활성을 좀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확 나빠지는 걸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완전히 되돌리는 건 아니더라도 진행을 늦추는. 그렇죠. 정확히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손상된 걸 막 복구한다기보다는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술이 혈액순환을 돕고 그 어혈이라고 하죠. 뭉친 피. 네, 어열. 이걸 풀어주는 효과도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관절 주변으로 영양분 공급도 잘 되게 하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게 도와주니까 앞에서 말한 그 항염 효과나 연골 보호 효과랑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군요. 아, 그럼 이렇게 좋은 우슬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료에 나온 대로 역시 우슬차로 마시는 게 가장 흔한가요? 레시피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던데요. 네, 맞아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보통 마른 우슬뿌리 한 20g에서 30g 정도. 네, 20, 30g? 네,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물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넣고 같이 끓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그러다가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약하게 줄여서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물량이 처음에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쭉 달이는 거예요. 꽤 오래 끓이네요. 네, 좀 은근히 달여야 성분이 잘 우러나오니까요. 그렇게 달인 다음에 건더기는 걸러내고 그 물을 하루에 한 2-3번 정도 따뜻하게 나눠 마시면 좋다고 하죠. 근데 그 자료에 보니까 우슬이 성질이 좀 차갑다고 나오던데 그럼 몸이 좀 찬 사람은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강이나 대추 넣으라는 팁도 같이 있던데요. 오, 정확히 보셨네요. 네, 우슬 자체가 가진 성질이 좀 차가워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좀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팁처럼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추나 생강을 조금 같이 넣고 끓이면 그 찬 기운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좋은 방법이죠. 그럼 좀 괜찮겠네요. 네, 근데 어떤 경우든 처음 드실 때는 좀 연하게, 아주 연하게 시작해서 본인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괜찮으면 조금씩 농도를 조절해 나가고요. 하긴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주의할 점은 꼭 확인해야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임산부는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산부 절대 금지. 네, 이건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슬이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잘못하면 유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타협할 수 없는 금기 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이건 정말 강조해야겠네요. 임산부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월경량이 좀 과도하게 많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도요.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하다 보니까 출혈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하고요. 아, 그것도 주의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뭐든 과하면 안 좋잖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설사나 복통 같은 위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적정량?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특정 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을 이미 복용 중이시라면 이걸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약성이 있는 약초니까요. 개인의 체질이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필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우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염증 완화, 또 연골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부터 집에서 차로 즐기는 법,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정말 꼼꼼하게 짚어봤네요. 네, 우슬차가 목구줄이 잘 챙겨 드시면 관절 건강 관리에 분명히 보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의약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치료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뭔가 질환이 의심된다면 당연히 병원에 먼저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이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그 활기찬 관절 건강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전통적인 건강관리법,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현대의학과 어떻게 좀 현명하게, 균형 있게 접목해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